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7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6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정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라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축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럭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고요.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등촉지와의 비유를 한다는 얘기죠.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불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산하지만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나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으로서 생조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역시나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정화 태어난 월령이 미월입니다. 물론 4, 5 미 남방으로서 화가 왕한 구간이긴 하지만 4월과 5월은 실질적으로 화가 등령을 했지만 미월은 진술중미의 4개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하지가 지나면서 화의 기운은 점차 쇠락해져 가고요. 미월에 이르게 되면은 화는 여기 이제 쇠지가 되면서 화의 기세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특히나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기세가 많이 꺾이게 된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하기 때문에 화를 회기무강하는 그러한 것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는 병화와 달리 미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정화가 존립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간목을 얻어야지만 이 간목은 토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정화의 빛을 가리는 회광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은 정화를 생주해줘서 정화의 빛과 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4, 5 미월은 계절적인 특성이 매우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간목은 사목이 되겠죠. 그러면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월에 정화가 간목을 얻어서 생조를 받은 연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를 얻어서 임수로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미월에 이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미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해자수로든가 신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를 보좌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리하면 미월의 정화는 건조할 때 왕한 토에 의해서 정화가 회강되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주고,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 간목을 생해주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와 그 다음에 미월의 건조한 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 월령 중요한 개념, 특성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생극제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 화가 토를 보게 되면 토를 생하려고 한 저 화생, 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일간인 정화가 토를 생하는 거죠. 내가 생합니다. 아생자라고 하죠.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참고 개념으로서는
아자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생아자는 이건 인성이 되겠죠.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 특히나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을 이렇게 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상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가 미월이 되는 것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상관이 되겠으니 미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된다. 중요한 것, 미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미월에 월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는 좀 약하죠. 왕한 토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 가져 설기 태과 또는 설기 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장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골을 볼 때는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정화가 투출된다고 해서 비경격으로 볼 일은 아니고요. 유독 미중에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식신격에 뭐가 되죠? 식신격에 설기 태가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어라고 했고요.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화가 약한 중에 토가 약한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인성인 간목이 정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이렇게 얻게 되면 이 간목은 정화를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줄 뿐만 아니라 목극토에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단 미월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간목은 고목, 사목이 되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가 어려우니 미월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는 임수를 대동해서 같이 치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간목, 임수를 위주로 쓰되 만약에 수가 너무 약하면 경금을 금을 같이 임수를 생하는 금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를 먼저 볼까요? 자, 요거 임수는 더 지우고요. 연지에 있는 진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가 연지에 있습니다. 진토라고 한 것, 토왕절의 진토죠. 자, 밑토는 건토, 진토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는 미의 통근은 할 수 있겠지만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거의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화토, 진상, 관격과 같이 일간 정화가 너무 심하게 설기가 되고 정화의 기력이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정화의 빛을 회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목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간목이, 정인인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은 진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미의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더 좋은 점은 일지에서 해수를 얻어서 정해 일주가 되다 보니 해미 한목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해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뭐다?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약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방합이 형성되느냐 또는 해묘미 목국이 형성되느냐를 꼭 보라고 했는데, 일단 묘시라고 하면 해묘의 목국이 형성이 돼서 완전 간목이 왕해지겠지만은 요 정도가 되게 되면은 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 정화는 해중에 있는 임수는 정화를 보강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이거는 인성인 간목이 왕해지는 것이지 정화 자체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좀 단점 아닌 단점, 여러분들 구분해야 될 것이,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왕한 거하고 일간은 약한데 인성이 뿌리가 있어서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점이, 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가서 법대 나와서 판검사하면 내가 잘 나가는 거죠. 근데 나는 비리비리 찌질하고 있는데 엄마가 국회의원이야, 또는 엄마가 뭐 대학 교수야. 이건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월간의 신금 이렇게 있게 되면, 신금이라고는 이제 수를 재생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신금은 간목을 완전히 극파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뭐 이 신금 때문에 간목을 못 쓰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 사주를 어느 정도 중화를 이뤘다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 정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습토인 진토에 신금까지 있죠. 해수 있죠. 자수 있죠. 경금 있죠. 이거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삼복 생한과 같이 한기가 가중된다라고 볼 수 있죠. 금수가 너무 이제 세력을 얻게 되니 다시 금수운으로 갈 필요가 없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뭐 신축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시, 물론 축토라고 하는 것이 토이긴 하지만은 충미충이 되지 않는 바에 얘도 마찬가지로 습토가 되겠죠. 습토 두 개의 해숙, 신금 두 개 역시나 한습이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 무신시, 기유시 마찬가지로 뭐 미월에 무토 도출된다 하더라도 해수, 신금, 진토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 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기유시 마찬가지로 가는 것이 좋겠고, 신해시도 마찬가지. 이건 통틀어서 경자, 신축, 무신, 기유, 신해 이렇게 되면은 경술시도 제가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 한목이 되죠.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인해 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운보다는, 그 다음에 일간이 인해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목도 세력을 얻었죠. 그러면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경자, 신축, 그 다음에 무신기유, 경술신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수가 세력을 얻으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민시 같은 경우는 정화가 뿌리를 얻었고 수가 인조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간의 간목까지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근데 계묘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무리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더라도 개수가 이렇게 투출됐는데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임수는 어느 정도 관이라서라기보다는 임수는 감당하지만은 개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은 개수는 정화를 바로 직극해보죠. 물론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은 된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쉽게 말하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가 정해 이렇게 계묘시인데 이거 좀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빠져 있지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뭐 일단은 뭐 일간 자체가 정화이기 때문에 갑진 시에 금수운으로 가도 좋은데 이건 좀 뭐랄까 한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진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선택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그러한 좀 사주 생시가 되겠죠.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일간 자체가 정화 뿌리를 얻었습니다. 이건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렇게 가면은 간목도 얻었고요. 일간 정화가 뿌리도 얻었고요. 금순으로 갈 때 병화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여자라도 나는 튼튼하고 씩씩하고 좀 남자 같은 성격의 딸을 좋아한다. 그러면 병오시를 선택해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오시면은 남녀 불문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해충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사대운의 수기가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요건데 요것만 잘 넘기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미시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건 뭐 이래도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이런 거는 굳이 사주팔자 안에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민시라든가 뭐 갑진시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을사시는 절대 남녀 불문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 병호시면 어느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생시가 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약하게라도 미에 통과할 수 있고, 연애 이렇게 간목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 씩씩한 딸을 얻고 싶다, 병호시. 그 다음에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산다 그러면 경자시도 괜찮고 신해시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단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이거는 좀 추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